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 따뜻하진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힘내서 오늘장 마감 정리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마지막 한 해를 보내게 될지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OX 종목 확인해 보시죠. LIG 넥스원입니다. 방산 수출과 항공우주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K9 이야기하면서 천공 이야기도 해봤고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이야기도 살짝 해봤는데 현재 구간 갖고 계신 분들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OX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조금 더 보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이전에 이제 가장 핫한 거는 남북 경협 과는 정반대로 북한 리스크가 있을 때 움직였던 방산주였잖아요. 요즘에는 이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슈를 체크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방산주는 좀 단기적으로 좀 테마로 움직이긴 하는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방산 관련해서 국방부와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여기에다가 사실 이제 K 그 방위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인데 앞서 말씀하신 사실 저는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합니다만 네. 천궁2라고 하는 단일 유도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의 임박했다. 이제 12월 넘어서 이제 1월에 아마 계약에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실적도 워낙에 좀 좋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렇게 천궁2에 대한 그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올해 아마 수주 잔고가 약 8조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사실 계약 체결이 되고 나면 한 3, 4년에 걸쳐서 차분하게 이렇게 좀 계약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 없다라고 봤을 때 지금 가격 수준 부담스럽지 않고 이 부분은 테마 성격보다는 약간 실적 그리고 수주 기대감이 조금 더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무엇보다 실적 그리고 이러한 계약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하는 게 더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들고 갈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두 분 모두 O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A 프로 확인해 보시죠. 많은 2차 전지주 안에서 오늘은 A 프로가 장중에 20% 넘게 쏘아 올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투자 확대로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또 오늘 나왔어요. 항상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 근데 2차 전지 안에 핫한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은 리포트 효과가 굉장한 것 같은데요. 두 분이라면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매도하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이번에는 의견이 나뉘어졌는데 A 프로가 오늘 콕 집어서 리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리포트 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은 배터리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주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여기로 인해서 매출액의 약 90%가량을 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상장 기대감이 라든지 그리고 미국 투자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투자와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좀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은 좀 피할 수는 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이에 따른 기대감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사실 A 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너무나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물론 2차 전지 그리고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당분간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A 프로와 같은 종목들의 경우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O 의견인데요. 반대로 염정 팀장님은 네. 매도하자라는 의견이세요? 지금 상승폭이 거의 다 이제 반납을 많이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자. 물론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오늘도 지금도 수익권이실 것 같긴 한데요. A 프로 같은 경우 일단 2차 전지 이제 장비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오늘 저는 리포트발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단기적으로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주 그리고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좀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셋업체부터 시작된 소재주 대장주의 움직임이 조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오늘의 이슈, 오늘의 리포트의 효과를 이어가기에는 좀 역부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사실 좀 적자 구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주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좀 이제 재무 구조라든지 실적 면에서 좀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 이슈로 좀 그 정도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적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가 좀 다시 살아날 때 A-프로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A-프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조금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특징주로 NHN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9에서 10% 급락 보여주고 있고요. 클라우드 사업 물적 분할 소식 때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주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하고 분석해도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 나오는 갑작스러운 뉴스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네, X입니다. 오늘 장중에 매도하지 못해서 지금 낙폭이 커지신 분들도 손실이 커지신 분들도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지금 순간은 최선의 방법일까요, 염정 팀장님?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지금도 이제 손실권에 이제 진입을 하셨을 텐데, 뭐 최근에 11월 이후 매수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지금 손실권에 이제 들어가셨을 텐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제 뉴스가 갑작스럽게 좀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사업부에 대한 인적 분할을 좀 단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NH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다 사실은 그 신사업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클라우드 사업, 우리가 그래도 좀 중요시하는 이 사업 분야, 현재는 지금 뭐 매출 구성에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신사업을 좀 떼어낸다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 이제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하락폭을 좀 키웠다는 것은 내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저는 뭐 지금 다 이제 손절하시기 좀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이제 분할해서 이제 손절하시면서 조금 하락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물적 분할이라는 단어는 유상증자 다음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무서워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오늘 NHN 이 소식에 하락을 했고 지금 손실이 그리 크지 않으시다면은 최대한 나오시는 게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 OX로 마감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 시장의 특징주, 내일을 위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감에 산다 키워드는요. 과감한 투자 회사고 소비자와 가까이. 소비자와 가까이는 무슨 내용이죠?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원래는 기업과 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2B로. 기업,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그걸 방향을 바꿔서 소비자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제 기업으로 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는 일부러 종목명을 안 봐요.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보는데 소비자가 가까이 어떤 회사인지 기대가 되고요. 과감한 투자 회사. 이 회사가 원래 투자 회사예요? 아니면 그냥 본업은 따로인데 투자를 잘한 회사인가요? 얼마 전부터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네. 예상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맞는지 한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분은 이 종목을 마감해 사시겠다고 합니다. 종목명은 SK스퀘어와 현대그린푸드였고요. 현대그린푸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현대그린푸드 하면은 그 지하식당, 구내식당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맞아요. 단체 급식 사업을 거의 이제 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서서히 사업을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좀 크게 받다 보니까는 이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롭게 신사업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시장을 또 공략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미국 쪽으로 또 급식 사업 진출을 위해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또 해외 법인 이름이 이제 현대그린푸드 조지아입니다.
해외 이 시장을 더욱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 미국 급식 사업 진출을 좀 포석을 하기 위한 발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B2B에서 이제 B2C로 확대가 되는 모습이 더욱더 주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RMR이라고 해서 바로 레스토랑 간편식 시장으로 좀 진출했었는데요. 이 매출의 거의 50%가 단체 급식 비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나서 사업을 다각화를 하기 위한 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요즘 이제 우리가 매출이라든지 좀 외식을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는 이 집에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집에서 뭔가 홈파티라든지 차라리 좀 집에서 좀 더 분위기 있게 외식하는 것처럼 좀 느낄 수 있도록 이 고급 간편식 시장이 더욱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MR 시장이 더욱 더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3월부터는 이제 833억 원가량 좀 투자를 한 스마트 푸드센터 또한 가동했었는데, 이를 통해서 식품 제조 사업도 본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게 이 단체 급식 사업 그 업계 최초로 단일 공장에서 바로 B2B와 B2C 제품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하이브리드형 이제 팩토리 시스템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욱더 비용 자체도 효율화로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 개선 또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현대그린푸드는 이제 그리팅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맞춤형 식단까지도 제공을 하는 이 업체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앞으로 기업 위주의 사업에서 또 소비자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앞으로의 성장성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대그린푸드도 워낙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바닥권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나서 오히려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우상향 추세로 이어져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닥에서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닥을 탈출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이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현대그린푸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바닥에서 반등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21선만 좀 지지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은 완벽히 좀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그린푸드의 경우 우리가 저점 공략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8,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였습니다. 목표 주가 9,400원, 손절가 8,300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소비자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 부분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염정훈 팀장님은 SK스퀘어입니다. 제가 아는 척 안 하길 참 잘했다. 예상했던 대로. 아니, 예상한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SK스퀘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제 키워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문 투자 회사로 인적 분할에 이제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죠. 뭐 성공적이라기보다 사실 이제 SK스퀘어가 인적 분할되면서 SK텔레콤과 SK스퀘어의 주가 방향이 좀 다르게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SK스퀘어를 좀 관심을 가져볼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 날 이제 인적 분할이 되면서 SK텔레콤보다는 SK스퀘어 쪽으로 사실 전문가들,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더 치우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SK텔레콤이 사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고배당주의 어떤 그 매력도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SK텔레콤이 좀 상승을 하고 SK스퀘어는 좀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SK스퀘어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SK텔레콤의 이제 분할 이후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분할된 첫날부터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나오고, 사실 코비드에 대해서 그 지분율도 계속 늘리고 있으면서 뭐 가상화폐라든지, 그리고 뭐 오늘 나온 뉴스는 또 SK스퀘어가 또 이제 농업 혁신 기업이 뭐 그린랩스에도 350억을 투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수익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임원들의 그 지분 매각 이슈가 사실 좀 많았는데, 오히려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좀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또 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서 SK하이닉스가 계속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지분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약 2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 가치만으로도 약 18조 정도로 계산이 될 수 있고, 지금 SK스퀘어의 지금 시총이 약 9조 1,000억 원, 9조
구조 정도로 봤을 때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투자회사다 보니까 자회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반기에 가져갈 수 있는 자회사의 그 상장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가져갈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내년에 상장되는 종목들이 워낙에 또 이제 좋은 종목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은 지금 관심을 좀 덜 받고 있습니다. 뭐 원스토어라든지 SK 쉴더스 같은 경우가 상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시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가격대가 지금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길게 보신다면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65,000원대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저는 65,000원 이하로 64,0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상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처럼 아직은 이제 뭐 고점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진 않지만 약한 뭐 7만 5천 원 선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6만 5천 원, 5만 8천 원대 정도에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